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활동하기 좋은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2.1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벌써 벚꽃 엔딩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며칠 빨리 폈던 벚꽃은 지난 주말 내린 봄비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흩날리는 벚꽃비를 만끽할 수 있는 날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2.1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6도 이상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16도, 영덕과 포항 18도, 경주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 사이에 강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오전 중이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의 낮 최고 기온은 16도, 독도 1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동안에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인 월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예산 1,000억여 원을 들여 추진하기로 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이 시작부터 논란입니다. 경제성 논란이 있는 사업에 포항 지진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45억 원까지 투입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과거 캠프리비 미군 부대 부지. 지난해 말 포항시는 이곳에 971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3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매입 비용까지 1,100억여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경제성이 떨어져 벌써부터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근 지역인 경주만 보더라도 하이코가 매년 수십억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항시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혈세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더구나 포항시가 지진 지원금으로 받은 예산 가운데 45억 원이 이 사업 예산에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초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 책정됐던 예산 50억 원은 5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45억 원은 컨벤션 센터 명목으로 변경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지진 이후 불어닥친 경제 한파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 지원금이 전시성 사업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포항 지역 전체 시민들의 공동체 복원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한 돈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는 컨벤션 센터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포항시는 컨벤션 센터 건립은 지진으로 인한 보상금 지원과는 전혀 무관한 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라며 예산 편성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포항시 50만 인구 도시 위상에 비춰볼 때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 건립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1,000억 원대 사업에 대해 포항시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지진 지원금까지 투입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 소유 기업과 합작 투자한 강판 사업의 중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포스코가 미얀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서 군부와의 결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단체인 세계시민선언은 어제 성명을 통해 포스코는 미얀마 포스코 강판 사업뿐만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서도 군부와의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미얀마 민주정권 측에서도 가스전 사업의 수익금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만큼 포스코는 즉각 수익금 지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 최누린 판사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 의원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남편과 아들, 사위 명의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천만 원을 포항시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공천으로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경주 천년한우와 이사금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한우 부문과 농산물 공동브랜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주 천년한우는 전국 최초 한우 사육 단계 해썹 인증으로 농장에서 판매까지 위험 요소를 관리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으며 농산물 브랜드인 경주 이사금도 인지도를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역 특산품의 안정성을 위해 자체 품질 관리와 유통 관리 등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와 요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규 집회 외에도 순회 집회를 하면서 명부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숙식을 하기도 하는 등 방역 수칙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수정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대구 경북에서만 하루 사이 16명 추가됐습니다. 대구 9명, 포항 4명, 안동과 구미, 경주 1명씩 5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로 나왔고 누적 확진자는 48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 13곳의 자매교회 형태로 있는 수정교회는 주일 예배 외에 전국 순회 집회를 하면서 감염이 퍼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집회 때는 출입 명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고 일부는 숙식과 밀접한 신체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 원과 함께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교류를 하고 있는 자매교회라든지 또는 기존 종교 외에 소수 교회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확진자 7명이 나온 바른법 연구에도 명부가 불확실한 데다 숙식까지 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150만 원 부과와 함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의 확진자 가운데 4명은 초중고 4개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교직원으로 650여 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하고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원격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선이 겹치거나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검사를 하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모두 음성 판정을 결과를 받으셨고요. 경산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도 종사자 6명과 이용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고위험시설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대구 경북은 이틀 연속 4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저 수준인 가운데 교회와 요양시설 같은 고위험 시설에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언제 다시 대유행으로 번질지 모르는 살얼음 판을 걷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북에서도 닷새째 두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며 확산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이번 한 주가 코로나 4차 유행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급증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는 넉 달 만에 처음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1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4차 유행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며 모임 자제와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이 이달 한 달간 운영되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3개월 연장 후 재연장이 필요한 법인은 납부 기한 만료일 3일 전인 7월 말까지 관할 시군에 연장 신청을 하면 1회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텍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시군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대구점에 이어 대구 스타디움점도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다른 점포로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당사자들은 고용 불안에 호소하고 있는데요. 발령 대상 점포 중에는 왕복 100km가 넘는 곳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근무가 어렵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는 오는 6월 말 경영 악화를 이유로 대구 스타디움점을 폐점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령 희망 점포 지원을 받는 사내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왕복 100km가 넘는 매장도 공모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원거리 발령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문경, 영주, 포항, 경주 이렇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사실 출퇴근하기는 엄청 먼 거리고요. 결국엔 이사를 가라 아니면 다니기 힘들 것 같으면 그만둬라 이렇게 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 회사가 희망 점포수를 5개나 적도록 한 것도 이런 의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홈플러스 회사 측은 대구 지역 점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원들의 선택폭을 확대하기 위한 배려 차원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구 스타디움점과 함께 홈플러스 대구점도 올해 연말 폐점될 예정이어서 노동자들이 대구 지역 매장에 배치된다는 보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더니 배당금만 쏙쏙 빼가고 알짜배기 매장 매각으로 부동산 투기 이익만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한국게이츠 대구 공장 폐업에 이어 홈플러스 폐점까지 투기 자본의 일방적인 횡포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울진군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업 유치 지원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고 울진군의 개발 또는 고용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이며 융자 규모는 기업당 3억 원까지 연간 이자 1%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울진군은 연중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지원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공장 자동화를 위해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경북 테크노파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해 지역 중소제조기업 4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공장 구축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유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지나면서 골목 상권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유흥주점과 노래방, 여행사 등은 크게 줄어든 반면 통신 판매업과 펜션 등은 크게 늘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전합니다. 창원의 한 노래 주점입니다. 코로나19로 영업시간에 제한이 생기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1년 전보다 매출이 80% 이상 줄었습니다. 하루 저녁 한두 팀의 손님으로는 월세를 내기도 벅차 종업원도 3명이나 내보냈지만 손해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게를 내놓는다고 해서 누가 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울며 계좌 몇개로 문은 열어놨고 있는데 손님은 없고 관리비라든지 임금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는 또 다 나가야 되고. 여행사는 아예 매출이 0입니다. 해외여행이 막히고 국내 단체 여행도 불가능하다 보니 문의 전화가 끊긴 지 오래. 가게를 접고 싶어도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해서 그러지도 못합니다. 택배에 대리기사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습니다. 택배를 한다든지 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버는 돈으로 사무실 임대료 내고 세금은 꼬박꼬박 다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세청이 밝힌 올해 1월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을 보면 경남에선 간이주점과 호프 전문점 등 이른바 술집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영업이 어려웠던 PC방과 여행사, 노래방도 감소세가 뚜렷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통신 판매업은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펜션, 게스트하우스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올해 연말까지는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골목 상권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계획 물량까지 앞에 올해 근해어선 감척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과 어업 분쟁 해소가 필요한 업종 등에 대해 시행 계획 목표가 미달된 8개 근해 업종 62척의 어선을 올해 직권 감척할 예정입니다.
특히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트롤과 그네자망 어선 등 세계 업종 22척이 감척됩니다. 울진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7월 말까지 마약류 범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귀비 단속은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대마 밀경작 밀매매에 대한 단속은 오는 6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해경은 여객선과 외왕선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에서 불법 재배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 벌써 벚꽃 엔딩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며칠 빨리 폈던 벚꽃은 지난 주말 내린 봄비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흩날리는 벚꽃비를 만끽할 수 있는 날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2.1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6도 이상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16도, 영덕과 포항 18도, 경주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 사이에 강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오전 중이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의 낮 최고 기온은 16도, 독도 1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동안에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인 월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